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게 정말 민주주의의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아니면 문재인 혹은 민주당 휘하의 선거관리위원회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현장을 방문해서 장관들을 대동하고 현지의 이 광역자치단체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이낙연, 김태년 원내대표 등과 사실상 선거 캠페인을 했다는 비판에도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선거관리위원회, 또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홍보물, 택시 랩핑 홍보물에 민주당 계열인 파란색 계열을 썼다고 해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자, 이렇게 편파적인 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이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 여성 전여비서 A씨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친문 진영 거의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교통방송의 진행자 김어준 또는 친문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보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선거법 위반으로 한 커뮤니티의 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들은 이게 아픈 겁니다. 자,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전 여비서 A씨의 긴급 기자회견으로 말미암아 지금 박영선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캠프 측은 지금 거의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맹공격을 했던 고민정 캠프 대변인, 이 피해 여성의 기자회견에서 피해 호송이라고 부른 데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당에서 징계하라고 하자 스스로 대변인직을 사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남인순 의원, 박원순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주는데 일정 역할을 했다고 조사 결과 드러났던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는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남인순 본부장도 캠프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또 피해 호소인과 관련해서 진선미 의원도 본부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진성준 기획본부장입니까? 역시 이 말을 듣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지금 구설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여비서 A씨의 이 기자회견이 거의 박영선 캠프를 거의 와해시키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화력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전 여비서의 기자회견으로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도 그래서인지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고민정 의원의 사퇴로 인해서 20만 표가 날아갔다는 이런 댓글을 소개하는 등 패닉 상태입니다. 자, 그러자 지금 친문 진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전 여비서 A씨가 기자회견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편파적인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이 기자회견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지금 민주당 쪽 속으로는 이거 선거법에 걸렸다, 이 기자회견을 한 전 여비서 A씨 선거법 위반으로 한번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SNS나 인터넷 기사 댓글을 보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친문 성향 지지자들의 여론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반란을 일으킨 셈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여성 피해자 긴급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피해자 A씨의 17일 기자회견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복수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19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A씨의 기자회견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기자회견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A씨의 이 기자회견은 정말 가뜩이나 박원순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아, 그랬구나라고 서울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며 그동안 사과에 주저하고 피해 호송이라고 부른 데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여성 3인방 남인순, 고민정, 진선미 의원을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피해 여성 A씨 지난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멈춰서 성찰하고 성평등한 내일로 한 걸음 행사에 직접 나왔습니다. 저희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상처를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된다면 저희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뽑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자, 변호인단과 지원단체 등을 통해서만 입장을 전해온 피해자가 이번에는 직접 기자들 앞에 나와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250여일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A씨는 법원 판결과 인권위 결정 등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이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됐는데도 자신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자 용기를 내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채광군이 나오는 것도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A씨는 지금 상황에서 본래 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묻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왜 하게 됐느냐를 서울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호송이라는 명칭으로 피해 사실을 축소 왜곡하려 했고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는 말로 저를 압도했으며 투표율 23%의 당원 투표로 서울시장에 결국 후보를 냈다. 지금 선거 캠프 박영선 캠프에는 제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하루가 지나서 당일날은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부산에 갔다가 나는 잘 모른다. 이낙연 전 대표 나도 잘 모른다. 이렇게 도망치다가 하루 지난 뒤 하나씩 둘씩 사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도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사과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박영선 캠프에는 최악의 악재일지도 모릅니다. 가뜩이나 LH 사태로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사태로 박영선의 지지율은 뚝뚝뚝뚝 떨어져서 과거에는 오세훈하고 붙을 때 상당히 크게 이겼는데 이제는 10% 내지 20%로 진다는 조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패닉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 전 여비서 A씨의 기자회견이 곁들여지면서 박영선 캠프는 지금 아무튼 상당히 힘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일부 여권 지지자들과 친여 성향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A씨 발언을 문제 삼아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2차 가해를 낳았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한 회원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이 신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행동, 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별도로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 진행자도 기자회견 다음 날인 18일 자신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메시지의 핵심은 민주당 찍지 말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본인 이야기와 어제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선거기간의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러고 싶으면 그럴 자유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는 별개의 정치행위에 대한 비판은 다른 차원이 된다. 그걸 비판한다고 2차 가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들 박원순 전 시장의 전 여비서 A씨가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선관위가 그렇게 편파적인 민주당 편파인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조차도 이 건에 대해서는 선거법 저촉이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친문 지지자들이 멘붕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자회견은 박영선 캠프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대충 안 봐도 비디오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